네, 저번 시간에 파동의 굴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식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또는 빛이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 1에서 매질 1, 두 번째 매질로 통과하면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했죠? 그치, 굴절이 일어나는 거는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달라져서 휘어지는 현상인 굴절이 일어난다. 단,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동이 입사할 때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 수직으로 그은 선, 이거를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 하고, 그 다음에 굴절된 빛이 법선과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를 살펴보면 sin i 대 sin r은 첫 번째 매질에서 속력인 V1 분의 V2, V1 대 V2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장으로 나타내면은 람다1, 람다2 이런 비율이고, 근데 이제 굴절률로 나타내면 여기는 전부 다 I1, 그 다음에 람다1 이렇게 나타내는데 굴절률로 나타내게 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N2 나누기 N1으로. 그래서 이거는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 해서 상대 굴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굴절률과 이 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N1 sin i는 N2 sin r 해서 중요한 식, 바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원, 즉 이 파동과 관련된 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를 꼽아라고 하면은 이 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굴절률이 차이가 어떻게 되면서 각도가 어떻게 되고 뭐 속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로 이 파트에서 좀 헷갈리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식들을 잘 이용하면은 크게 뭐 틀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굴절은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명심을 두고 오늘은 교과서 146쪽인 생활 속의 굴절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파동인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은 공기랑 물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를까요? 네, 당연히 공기겠죠. 그 다음에 소리나 물결 반화, 이런 애들도 다 속력의 차이가 일어나면 당연히 굴절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속력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표로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고 이 생활 속의 굴절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도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속력이 빠른 경우와 속력이 느린 경우를 한번 봅시다. 빛의 경우에는 공기와 물로 비교를 해보면 속력이 빠른 경우가 바로 공기고 느린 게 물이 되겠죠. 반면에 빛과 또 소리가 공통된 점이 있어서 빛과 소리를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빛과 소리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이제 뭐 공기에 해당되겠죠.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해서 살펴보면은 온도가 높은 곳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곳이 속력이 더 느립니다. 왜냐? 빛으로 치면은 자,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밀도가 어떻게 될까? 운동이 막 활발하니까 듬성듬성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공기 입자들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빛의 속력이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소리로 치면 공기의 운동이 활발하니까 옆에 분자들한테 운동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소리는 분자의 진동으로 전달이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더 소리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물결파를 보면은
자,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 어떤 곳이 더 속력이 빠르냐? 당연히 깊은 곳에서 물결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물결파의 속력이. 그 다음에 얕은 곳에서는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 보면은 얕은 곳으로 우리가 해변가로 오면은 파도의 속력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줄 파동의 경우, 줄을 좌우로 흔들면서 생기는 파동의 경우에는 얇은 곳과 굵은 줄을 비교해보면 얇은 줄이 속력이 더 빠르고 굵은 줄이 속력이 더 느립니다. 뭐 쉽게 생각하기엔 뭐 얇은 줄이 더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속력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좀 주로 잘 나오는 게 이 정도는, 뭐 나머지는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하기 쉬운데, 소리나 빛의 속력이 온도가 높은 곳이 더 빠르다. 그다음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더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르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생활 속의 굴절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물 밖에서 보는 수심의 깊이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빛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여기가 물이고 공기입니다. 이렇게 물 쪽으로 꺾였죠. 물 쪽으로. 그러니까 굴절각이 더 작아졌죠. 입사각보다. 이 꺾이는 방향은 속력이 더 느린 곳을 향해서 꺾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파동이 진행을 할 때 이 꺾이는 방향은 속력이 더 느린 쪽, 그러니까 물 쪽으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속력이 더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살펴본 내용은 공기에서 물로 빛이 향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빛이 물에서 공기로 향할 때는 어떤 경로를 따르느냐? 똑같은 경로를 따라요. 공기에서 물로 향할 때 경로나 물에서 공기로 향할 때 경로는 이렇게 똑같은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속에 동전을 넣어뒀다. 이런 동전을 넣어두고 우리가 공기에서, 물 밖에서 동전을 눈으로 봤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우리 뇌에서는 빛이 직선으로 진행해 왔다는 가정하에 물체의 모습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절되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전이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빛이 바로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직선, 우리가 본 이 광선의 직선, 여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동전이 더 깊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더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을 아래로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수심이 실제로는 이만큼이나 깊은데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수심이 얕아 보입니다. 그래서 굴절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수심이 얕아 보인다.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소리 한번 볼게요. 소리 현상을 보면은, 자, 낮과 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낮에는 지표면에서 좀 먼 곳을 온도 차를 비교해 보면, 자,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면은 지표면에서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여기 온도가 더 뜨겁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표면보다 조금 높이 있는 곳은 온도가 더 차갑게 느껴지겠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뜨겁으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여기 또 지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금방 식었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더 차가워집니다. 오히려 지표면과 더 먼 곳이 뜨겁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방으로 모든 목소리가 다 퍼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보면은 소리라는 것은 온도가 더 높은 곳에
더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꺾인다 했어? 우리는 속력이 느린 곳으로 꺾인다 했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으려면 어느 쪽으로 꺾어야 돼? 온도가 낮은 곳으로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으로 향하는 바닥으로 향하는 이 소리는 온도가 낮은 곳, 즉 차가운 곳으로 꺾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꺾여서, 쌤이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낮에는 위로 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는 보면 속력이 또 마찬가지 느린 곳으로 꺾이니까 차가운 곳으로 꺾이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 쪽으로 소리가 꺾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또 나오는 속담, 여기에서 나왔는지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속담이 뭐냐면 낱말은 새가 듣고 하늘에 있는 새가 듣고 반말은 바닥에 사는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을 또 우리 여기 물리 속의 현상으로 소리의 굴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 현상입니다. 신기루는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운전할 때 자주 목격을 합니다. 어느 경우냐? 주로 이제 낮이겠죠. 운전할 때. 낮에 보면은 지표면이 더 뜨겁다 했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지표면의 온도가 더 뜨겁고 이 위에 공간이 더 차갑다 했죠. 그래서 내가 차를 살펴보면 차가 위쪽으로 온도가 느린, 속력이 느린 쪽, 차가운 쪽으로 꺾이면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꺾인 광선을 보면은 이렇게 왔지만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런 식으로 잔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차가 온 것처럼 보인다. 즉 바닥에서 비쳐서 보인다는 말은 마치 비가 와서 물에 비친 모습처럼 비가 온 것처럼 바닥이 촉촉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은 운전할 때 종종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특히 아스팔트가 뜨거운 그런 때 한번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좀 시선 멀리 있는 바닥을 차를 보면은 이런 게 종종 보일 겁니다. 나중에 사진을 통해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건 이제 아스팔트 현상이고 바다에서는 물이 비열이 높기 때문에 쉽게 온도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다에서는 물이 더 차갑고 여 위에 공기가 더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멀리 땅에서 사람이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게 되면은 차가운 쪽으로 꺾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속력이 느린 온도가 낮은 곳으로 꺾이기 때문에 얘가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눈을 통해서 본 거는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는 항해사들이 이거는 괴물인가 도깨비인가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루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멀리 있는 차를 보면은 아스팔트가 뜨거우면서 실제로는 차는 여기에 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내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지금 이거는 아주 맑은 날씨인데 바다에 마치 비가 와서 노면에서 반사돼서 보이는 것처럼 굴절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보면은 실제로 배는 저 멀리 있을 거예요. 저 멀리 있는데 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일종의 신기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파동의 굴절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적어볼게요. 네 번째는 렌즈입니다. 렌즈. 이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게 바로 렌즈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여기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 점으로 모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빛이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퍼뜨리게 하는
빛을 퍼지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빛을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퍼뜨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카메라나 교과서 1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나 현미경, 망원경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거나 아주 큰 물체를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생활 속의 굴절 현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 파동에 대한 내용을 약 3시간 정도로 좀 늘려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2시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내용을 좀 온라인 계약을 한 초반이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일부러 여유 있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파동의 진행과 굴절 단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꼭 반드시 풀어보시고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 명단 체크해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숙제 안 한 학생들은 숙제를 할 때까지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자 스스로 읽어보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께 편하게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